안녕하세요. 초인 서식자입니다. 요즘 셀프 인테리어와 인테리어 시공에 관심이 많은데요. 인테리어 하고 후회할 수 있잖아요. 인테리어 업체 시공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큰돈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고민을 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싼 물건 살 때보다 비싼 물건 구매할 때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 신중하게 구매하듯이 인테리어 시공은 보통 몇천만 원부터 억 단위로 진행되다 보니 인테리어 완공 후 마음에 안 들어서 수정한다면 아주 복잡한 사항이 발생하지만 그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커뮤니티에서 각 시공 정보와 여러 시공 사례를 공유하는 것을 알아보잖아요. 저 또한 여러 현장 인테리어를 보고 완공 후 고객님들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과 후회하는 점들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을 공사 시작 전에 충분히 고객님들과 상담할 때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10분만 투자하신다면 인테리어 할 때 후회하는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실 겁니다. 첫 번째, 조정 욕조입니다. 조정 욕조는 기성 제품으로 나온 욕조를 사용하지 않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 공간을 구성하는 욕조입니다. 욕실의 바닥과 벽면에 사용하되 타일로 동일하게 마감한 형태로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좋습니다. 미적으로 예뻐 보이기 때문에 최근 욕실 인테리어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트렌디한 욕실 인테리어입니다. 조적식 욕조는 주로 넓은 공간을 활용하거나 맞춤형으로 특정 디자인을 원하는 경우에 장점이 있습니다. 단, 조적 욕조를 설치할 때 주의사항과 단점이 있습니다. 물에 새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꼼꼼하게 해야 하며 이는 욕조의 내구성이 직결됩니다. 욕조에 담긴 물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한 분들은 일반 욕조보다 담수량이 많아서 물을 채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반 욕조는 라운드가 되어 있어서 물의 양이 적절하게 조절되는데 조적 욕조는 라운드로 만들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 직각으로 만들다 보니 반식욕으로 좋아하는 분들은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바닥면 타일 시공입니다. 주거 자체가 난방이 되어야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하조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타일 양생 기간이 있어서 2-3주 정도 말려야 하는데 보통 인테리어 공정 기간 때문에 그렇게 지킬 수 없어서 하자 발생률이 많습니다. 바닥 타일 양생이 있어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닥 타일의 양생 과정에서 온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낮은 온도에 인해 타일 접착제가 제대로 양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일 부착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일 시공 후 적정 기간 동안은 보일러를 가동해서는 안 됩니다. 보일러를 가동하면 타일 접착제가 고르게 양상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타일 접착제가 수축 평창을 하면서 이동에 줄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일의 들뜸 현상이나 줄눈에 금이 가는 현상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열을 잘 전달하기 때문에 겨울에 매우 차갑고 소음과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 낮아서 층간소음이 더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일에 물건을 떨어뜨릴 때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이나 다른 액체가 표면에 있을 때 매우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타일 단점에서 특히 노약자나 어린애가 있는 가정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디자인 면에서 바닥 타일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지만 타일의 단점을 보완하여 타일 느낌과 디자인 기능에 괜찮은 바닥재로 광폭마루 중 올고다 마루입니다.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난방 구간은 타일보다 다른 바닥재를 이용하고 난방이 없는 구간은 타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세면대 아래에 붙어있는 수납장입니다. 세면대 아래 수납장은 욕실용품이나 수건 등 수납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납장은 대부분 나무로 제작되어 있잖아요. 나무 위 시트지로 세거 방수는 되지만 화장실과 같이 물에 노출된 곳에는 시트지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 수납장이 물먹어 불어 터지게 됩니다. 나무가 불어 터지면 악취가 올라오거나 벌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시공 시 타일 세면대나 조적 세면대 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세면대를 하시되 절대로 세면대 아래 수납장은 무조건 비추천합니다. 네 번째, 단열공사 없이 베란다 확장 공사입니다.
내부와 외부 온도 차를 감당하지 못하면 결론 형성과 곰팡이가 발생합니다. 결론은 건물의 내구성을 떨어뜨리고 곰팡이는 건강에 유해하고 위험합니다. 베란다는 아파트 공사 당시 외부로 설계되기 때문에 단열재나 바닥 단열 등 여러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때 단열 시공을 잘못하거나 단열 시공 없이 확장할 경우 결론 형성과 균열로 인해 누수 등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공사 한다면 단열 공사는 필수입니다. 만일 단열 공사 없이 확장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비확정으로 베란다를 그대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 주방 조리 시 벽면 타일 사이즈는 큰 걸로 하세요. 타일은 좋은 주방벽 마감재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타일과 타일 사이에 이물질이 끼거나 청소가 어려운 사항이 많은데요. 줄눈 시공을 하면 방지하기도 하는데 요리를 많이 하시는 주방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줄눈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용하시는 인덕션은 국을 끓이거나 양념된 탕을 끓일 때 가스레인지보다 바닥이나 벽면에 더 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생각하나? 이런 현상 때문에 요즘 사용하는 가로세 아니면 600에 1200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타일 매집 때문에 승객시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주방 상판과 동일한 마감재를 사용하시고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통용감을 주면서 넓어 보이는 효과와 특히 청소하기 편하다고 일체감이 있는 주방, 벽면을 마감재로 선호도 많이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 인테리어 시공을 한두 번 할까 말까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다음에는 후회하는 인테리어를 하지 말아야지 하시는 분들도 거의 있을 거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통하여 준비하시고 위 5가지 내용 중에 시공 공법 종류와 시공 비용 등을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내용보다는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갔더라도 이해 부탁드리며 만약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가끔씩 저에게 회사 다니면서 인테리어를 왜 배우고 싶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인테리어 사업으로 회사 퇴직 후 노후 준비를 하고 싶기도 하고요. 내가 직접 인테리어 하여 디자인과 세운적인 나만의 집을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 다니면서 투잡이나 2가지 일을 하기가 너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으면서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주는 월급으로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직장 생활이 좋고 나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자기 인생에서 꿈과 목표가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저같이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걸 배우면서 많은 것을 느끼면서 또 새로운 인생을 또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현장 가서도 일도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상 만들기 위해서 제가 처음으로 좋아요, 구독자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린 적 없거든요. 왜냐면 영상이랑 여러 가지 부분에 좀 부족한 게 많아서 제 스스로가 아직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에게 좀 힘을 좀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만 영상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